17번 별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7번째로 만난 것은 별이었다. 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 모양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다. 누군가는 별의 또 다른 이름이 꿈이라고도 했다. 별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빛은 꺼지지 않고 빛나는 것이며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게 해주며 하나가 여물어서 따고 나면 또 다른 별이 생긴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별은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하고 별은 들리는 것을 감미롭게 하며 별은 느껴지는 맛을 향긋하게 하고 별은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문다고 했으며 갑자기 여문 별은 갑자기 질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바보가 별을 품은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뭘까요? 그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바보는 잘 이해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다. 바라만 보면 별은 언제 떠나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이미 딴 별은 더 이상 별이 아니니까요. 거울로 쌓인 별카드. 거울카드 17번은 별이다. 17은 1 플러스 7로 한 자리 자연수로는 8이 된다. 타로카드에서 8번은 힘카드이다. 과연 힘카드와 별카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8번 힘카드와 17번 별카드는 서로 다른 방식의 두 힘을 보여준다. 수비학적 동일성을 따지면 88개의 꼭지점을 가진 정육면체로서 완전한 물질을 나타내거나 4 더하기 4로 물질이 충족되는 것이니 물질적 또는 물리적 힘을 상징한다. 정리하면 8번 힘카드는 사자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성의 힘이다. 그에 비해 17번 별카드는 알몸의 여인으로 얼핏 순수한 여성을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대지에 끊임없이 물을 길어붓는 고단한 노동을 하고 있으니 이 역시 여성의 끈기 있는 힘을 보여준다. 특히 대지는 물질의 기초인데 물을 부어 대지를 적시는 행동은 앞으로 전개될 대지의 풍요를 암시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회화적으로 접근하면 두 카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8이라는 숫자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징하거나 무한대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8번 힘 카드에는 여성의 머리 위에 무한대를 상징하는 띠가 등장하고 17번 별 카드에는 여성의 풍요로운 젖가슴이 등장한다. 둘째, 힘 카드의 사자가 물질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힘이라면 별카드의 별은 꿈으로 미래적인 힘이다. 마지막으로 힘카드의 여성이 내면의 지혜로움을 보여준다면 별카드의 여성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어쨌든 둘 다 여성의 고유한 힘 혹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별카드는 희망이나 꿈 혹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련해 해석되고 활용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희망이나 꿈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이나 스타, 꿈, 희망이라는 등식에 익숙하듯이 별은 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례로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씌어진 플래카드를 들고 열심히 응원하지 않는가?
필자는 별카드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예전에 작은 지하방에서 살며 기나긴 고통 속에서 좌절할 때 벽과 천장에 먹물로 꿈이란 글자를 가득 써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필자가 고통을 잊기 위해 심취했던 여러 소설 중에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자. 만약 당신의 거울카드가 17번 별이라면 나는 꿈을 포기했거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진정 내가 꿈꾸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꿈은 이루어야 진정 행복한 것인지 꿈꾸는 것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한 별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거울카드로서 별카드는 당신에게 희망이 찾아온다든지 아름다운 이성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목표가 현재는 현실화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고 예고하는 것이다. 별카드의 방어기제 1. 이상화 17번 별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먼저 이상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화는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 하나다. 우리는 보통 유명한 배우나 모델 또는 스포츠 선수를 스타라고 부른다. 그것은 시쳇말로 그들처럼 되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타는 카드 속 아름다운 연인처럼 우리 우상이기도 하지만 롤 모델로 신성시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상화하거나 롤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이상화라는 방어기제와 연관된다. 방어기제로서 이상화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완전하게 보거나 모든 면을 좋게만 생각하고 의지하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대상이나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을 이상화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성장해서도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이상화하고 의지한다. 건강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이상화하고 의지했던 믿음이 자기 자신으로 옮겨져 독립성이 강해지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의존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 정치인은 완벽한 도덕성을 갖췄다 또는 그 축구 선수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착각과 고집을 이상화의 예로 들 수 있다. 이상화를 방어기제로 쓰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최고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과 완벽하게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상화를 방어기제로 쓰는 사람은 명성, 힘, 매력 등을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만약 별이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좀 더 완벽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다가도 그 사람의 작은 실수에 금방 실망하고 돌아서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공상. 또한 17번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공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위험이나 불안 혹은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곳으로 피하는 것, 즉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상상만으로 구타하거나 내일까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날 형편에 놓인 사정이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별카드를 공상과 관련 짓는 것은 이 카드가 스타를 나타내고 스타는 곧 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꿈은 비현실적이거나 현실적 고통에 대한 막연한 염원이나 도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별이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상을 이용해 도망치기를 반복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별카드의 점성학 물병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별카드는 물병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젊음의 여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발목을 다쳐 시종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우스가 트로이의 양떼를 지키던 미소년 가니메데를 납치하여 시종일을 맡겼다. 이후 제우스의 총애를 받던 가니메데는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가니메데의 물병에서 흘러나온 물은 에리다누스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나중에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물병자리 부근에는 고래자리, 돌고래자리, 물고기자리, 남쪽 물고기자리, 에리다누스자리, 이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바다나 강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고대인들은 이 부근을 하늘의 바다로 간주했다. 물병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11번째 순서로 기간은 1월 21일에서 2월 18일 무렵이다. 물병자리의 천문기호는 물결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자자리는 자신의 지배성인 태양을 따라 에너지의 중심을 향해 가지만 사자자리 건너편에 있는 물병자리는 중심에서 멀어지는데 이는 권력지향에서 보편지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또한 물병자리는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원리처럼 힘이 분산되어 전체로 퍼져나감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물병자리는 자유, 민주, 보편, 분배 등과 같이 우리가 높은 가치로 여기는 이상화를 나타낸다. 별 카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별과 대지에 물을 붓는 알몸의 여인에서도 이와 같은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알몸은 순수와 아름다움, 물을 붓는 행위는 분배, 별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화를 상징한다. 물병자리는 고전 점성학에서는 토성이 지배성이지만 현대 점성학에서는 천왕성이 지배성이다. 천왕성의 고전 기호는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의 첫 글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찰을 얻는 안테나나 또는 해방을 위해 인간 영혼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에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천왕성의 현대의 기호는 태양과 화성을 합쳐놓은 것으로 태양이 화성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천왕성은 자유와 일탈을 대표적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천왕성은 수평 자전축 때문에 기이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거울 카드로서 만약 물병자리가 나왔다면 나는 나만의 욕심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분배 혹은 공평하게 나눠 가짐에 인색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별카드 상담 활용. 제 오랜 꿈이자 마지막 꿈이고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인데 선생님,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2 딸을 하나 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고 그 바람에 젊은 시절을 재미있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기에 40대 중반의 동료들을 전부 제 밑에 두고 일하고 있으며
자격증도 남들보다 많고 기술도 특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늘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욕망이 가슴 한 곳에 딱 버티고 있답니다. 예전에 사주를 한번 봤는데 역마살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가끔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는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서 한 번씩 외국을 갔다 오곤 합니다. 특히 동남아를 자주 가는데 이번 달도 캄보디아에 5일 정도 다녀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동남아에 자주 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뭔지 모르게 저와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제 꿈은 그곳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차리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외국을 자주 다녀온다고 하니 돈이 좀 있구나 하는 눈빛으로 보지만 사실 여행은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거든요. 이번에 가는 캄보디아도 왕복 요금이 채 10만 원도 안 돼요. 한 5일 머문다 해도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그곳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공무원 생활이 그리 탄력적이지 않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두세 번 시간을 쪼개 그곳을 찾는 것은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필리핀에 정착해서 가이드 생활을 해보고 싶거든요. 필리핀에 가려고 하는 건 그곳에 교민도 많고 도시도 주변 나라보다 발달했고 영어도 웬만하면 잘 통하고 주변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이딩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가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가 전부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도 대학은 안 가겠다 하고 미용을 배우겠다 하니 저랑 와이프는 별로 제약이 없어요. 와이프 역시 미용사를 하는데 필리핀에는 한국 사람이 많으니 그곳에서 미용실을 차리면 우리 가족은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은 같이 가든 한국에 남든 그건 본인 자유고요. 내년부터 여행 비자를 갱신하면서 일단 자리를 잡고 이후 취업 비자로 확실히 굳힌 뒤 내후년 정도에 이민을 갈 계획인데 저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요. 제 오랜 꿈이자 마지막 꿈이고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인데 선생님, 제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타로 리더의 답변. 떠나세요. 자신 있게. 꿈을 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입니다. 꿈은 가까이 있지 않고 또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꿈이라고 하겠지요. 당신이 꿈을 이루고 말고는 둘째로 치고 우선 꿈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자신의 꿈이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으니 말입니다.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십수년 동안 자신의 꿈을 묻어둔 채 성실한 가정생활을 해온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나이에 비해 유능한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이 꾸는 꿈은 참으로 값져 보입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지만 진정한 꿈은 자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신뢰와 안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업을 팽개친다면 누구든 말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성을 버리고 길을 나서는 사람 중에 고민이나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행히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가 지지하는 상황이니 아내의 믿음을 이끌어낸 당신의 성실함에 또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은 절대로 불완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믿음이 불안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꿈을 성공과 실패의 만환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꿈은 실패와 성공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 놓이게 되든 꿈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근원적 동기이자 동력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거나 너무 감상적인 건 아니냐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보통 꿈은 현실의 대척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꿈은 미래의 통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가슴 설레는 이유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를 주는 것이 바로 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카드로 17번 별 카드가 나오면 꿈은 꼭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인 것인지 꿈을 꾸는 것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며 별은 남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상대나 장소를 나타냅니다. 또한 현재의 내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자유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떠나세요. 자신감 있게. 상담에 적용한 별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별카드. 나는 꿈을 포기했거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진정 내가 꿈꾸는 삶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꿈은 꼭 이루어야 진정 행복한 것인지, 꿈을 꾸는 것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별카드의 방어기제 이상화, 공상. 이상화는 꿈이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될까봐 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대신 그냥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공상,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일인데 혹시 공상만으로 현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실행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별카드의 점성학 물병자리. 나는 나만의 욕구,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17번 별카드 마무리. 다음은 18번 달이 되겠다.